즉석에서 얘기해야 될 때 좀 팁 같은 게 있을까요? 프랩이라는 구조를 쓰시면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요. P, 처음에는 포인트를 먼저 말해요. 그 다음에 R, reason. 내가 이 지금 핵심을 말하는 이유가 뭔지를 또 말해요. 그리고 example, 사례를 들어요. 그 다음에 다시 마지막에 P, 포인트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 만났던 작가님 중에 한 분만 좀 기억에 남는 분을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분일까요? 이렇게 딱 질문을 즉흥적으로 받았어요. 그럼 포인트, 작가님 중에 한 명을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내가 왜 이 작가님이 기억에 남는지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example, 그분이 그때 강연했거나 만나셨을 때 어떤 사례를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그래서 저는 이 작가님이 기억에 남습니다라고 다시 핵심을 얘기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책에서 말씀해 주신 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 과현미였나요? 네, 과현미. 과현미가요. 3시제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 과거, 현재, 미래의 이야기를 한 번씩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어떨 때 또 활용도가 높냐면 누군가 이렇게 한마디 물어볼 때 오늘 미팅 어땠어? 거래처 만나고 왔더니 어땠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소감 같은 거 이야기할 때 굉장히 좋거든요. 한 방송에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이제 우리가 최종 정도 어느 정도 결선이나 이런 데 올라가면 각오 한마디 해주세요 이런 말 하잖아요. 그때 한 분이 이런 과현미 구조로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과거. 예전에 정말 이런 자리에 국악이 올라간 적이 없었습니다. 국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오게 돼서 너무 기쁘네요. 제가 이왕 이렇게 된 거 아주 우승까지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과현미 이렇게 짧게 얘기할 수 있다. 아까 알려주신 프랩이랑 과현미 이 두 가지만 알고 있어도 오늘 이 두 가지만 갖고 있어도 진짜 많이 변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장표마다예요. 과거에 저희가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걸 보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다음에는 저희가 좀 이렇게 해보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장표 하나를 과현미로, 프랩으로 푸는 방법이다. 전체적인 흐름이 아니라. 예를 들면 어떤 장표에는 지금 추진 배경이 나와 있어. 그럼 추진 배경을 프랩으로. 그리고 지금은 앞으로의 대안을 말하는 장표야. 그러면 장표를 프랩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보통 장표가 넘어가면 의미 없는 말을 첫 마디로 시작해요. 어떻게 하냐면 다음은 저희가 앞으로의 추진 배경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 안 해도 돼요. 포인트부터 먼저 말해야 되는데 이 말은 이미 여기 PPT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필요 없이 그냥 바로 그 장표의 추진 계획의 핵심을 그냥 이렇게 바로 먼저 얘기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추진 계획인데 이렇게 써 있고 막 안에 장표가 있으면은 저희는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라고 먼저 포인트를 말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그렇게 하는 건데 그 이유가 reason 이거고요. 그리고 사례, 경쟁사나 어떤 타사의 사례를 또 들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PPT는 나의 보조도구예요. 그래서 의존성을 낮추셔야 돼요. PPT는 사실 나를 위한 것보다 듣는 사람을 위한 것이에요. 근데 내가 그걸 침범해서 계속 PPT만 보고선 보고 말하고 이걸 리피트 써 있는 걸 그대로 읽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PPT에 대한 의존성을 낮춰야 한다. 이거를 이렇게 본다는 거는 마치 컨닝하는 것처럼 이 내용 잘 모르고 있네. 아직 숙제가 안 됐네. 확신을 주지 못해요. 그러면 이런 모습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줬어요. 그럼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든 이 사람에 대한 신뢰성이나 확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연습하시면 좋다. 그래서 의존성을 낮추셔라.